감사합니다. 뭐 부산도 이 사대강 사업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미는 있었나요? 네. 아 예. 그래도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이해라는 답변을 나오니 다행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낙동강 위로 올라가면은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는 답변보다는 열받았습니다. 답변이 더 많습니다. 욕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하고 좀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부산하고 직접적인 이야기죠. 너무나 직접적인 이야기고 저는 사실 낙동강하고 너무나 97년 초록빛으로 숨죽인 강이라고 해서 그때는 사대강이라는 사자 자체가 없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녹조를 보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걸 그때 제 기억으로 강원대 생물학과 가서 그 독소를 지금은 그런 실험을 못해요. 동물권 학대를 해서 그 독소를 추출해서 생쥐한테 주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쥐가 거의 5분 만에 죽어버려요. 간은 해부를 해보니까 간은 부풀어 올랐어요. 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무서운 이 낙동강, 이거 선악동강에만 있었습니다. 선악동강에는 왜 있었냐면은 거기가 그 녹산 수문이라서 물이 흐르질 않아요. 갇혀 있으니까 생기는데 낙동강 본류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낙동강에 볼을 8개를 만들어서 그걸 한다. 제가 그때 그 뉴질랜드에서 잠깐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정권이 바뀌면서 좀 뭔가 있어서 그때 사대강을 주재하면서 저는 그걸 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가 너무나 뻔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까 영화에 보셨지만은 추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사실을 제대로 사실처럼 알리지 못하는 언론의 가장 맹점이 있거든요. 정작 피해를 보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를 몰라요. 그리고 눈에 다대포 해수욕장에 어린애들이 해수욕을 하지 않습니까? 눈높이로는 녹조가 안 보여요. 드론으로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언론이 눈높이에서 드론의 높이에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걸 막아버렸어요. 언론이 막았다기보다는 언론이 뭘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언론은 거기에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추적이라는 부분이 타이틀로 했지만은 이명박을 17년간을 쫓아가셨고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을 쫓아갔고 그 거짓말의 종착점은 결국 우리의 식수와 식량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에서 뭔가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사실 불편해요. 여러분들 반갑게 좀 웰카밍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유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좀 양해를 먼저 드리고 근데 한 가지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7년을 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탄압을 받으면 이게 금방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리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의지가 생겨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돌아가든지 포기하든지 안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 감독님 17년간을 저 강에 끌어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사대강만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다른 많은 여러 사안들을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검사와 스폰서라고 해서 검사를 취재한 적도 있었고 또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또 밝힌 적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그 탐사 보도라는 걸 이렇게 해보면은 늘 이렇게 어떤 한 사안을 어느 정도 밝혔다 싶으면 또 다음 사안을 찾아서 떠나고 이렇게 그때마다 좀 중요하고 파급성이 있는
주제들을 찾아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보통 해가는 일인데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다른 취재를 할 때도 늘 그 뒷머리가 땡기는 머릿속에 저기 남아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4대강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분들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 제가 잘리고 난 뒤에는 사실은 이제 그 뉴스타파라는 그런 새로운 터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죠. 시민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그 언론인들이 뭔가 그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터전을 이제 후원으로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이제 제가 계속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아마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개인의 어떤 그 저와 물론 이제 그 제보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보자 그분이 이제 김원 박사님 여기 나오시는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이제 전문가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고 직접적으로 이건 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명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 진정성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끊임없이 끌고 들어갔죠. 뭐 제가 MBC 이제 사장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높은 자리 있을 때 좀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좀 조금 미온적인 정책을 폈을 때 늘 이제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 보고 좀 취재 좀 해라. 4대강 문제 이거 중요하잖아 하고 그래서 MBC가 아마 많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이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알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나가는 것과 윗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결국 해결이 안 돼서 MBC를 나와서 뉴스타파로 와서 제가 이제 계속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좀 나와서 좀 제대로 좀 취재해라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줬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어쨌든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으로 이명박 친분을 과시하면서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그렇게 하면서 PD수첩 방영이 아까 결방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결방이 되고 보통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중단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그때 영주 댐 이야기도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 해서 지율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그 강이 아름다운 것은 모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때 지율 스님이 그 모래가 흐르는 강을 그분이 직접 촬영을 하시면서 영화를 그때 아마 개봉관에 상영을 하셨어요. 상영을 하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모래 부분인데 어쨌든 4대강은 4억 4천만 톤입니까? 모래를 파 없애는 거거든요. 그걸. 그 모래를 파 없애는데 저도 그때 그 창녕 주변으로 해서 계속 취재를 다니면서 그 4억 4천만 톤이 어디 갔냐면은 주변 농토를 복원을 복개를 시켜가지고 처음에 농민들이 반대하다가 농토가 높아지면은 이 홍수 안 당기고 더 좋지 않느냐 이미 변해 있었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메리트가 다가왔는지 또 변해 있고 이게 이제 그 본질을 아는 몇몇 사람들만 그 안타까워하고 분개하지 시간이 지나면 이 변해 있어 버려가지고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사실은 저는 MBC는 지금도 공영방송이지만은 저는 방송국에 있으면서 민영방송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저 같으면은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강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저는 솔루션을 찾아서 간다고 간 부분들인데 본질을 알면서 그걸 다루지 못하면 이것만큼 스트레스가 강하게 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볼 때는 우리 최 감독님 지금까지 이걸 지금까지 영화까지 만들면서 한 것이 저는 참 이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오기 전에 잠깐 제가 영화를 밤늦게 좀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명박이라는 한 인간을 이래 보고 있자면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에 보면은 뭐 성격에 좌우돼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아까 몇 번 출연하면서 대화할 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아마 사기꾼아 하면서 아마 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콕 치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한 이야기만 끊어서 쓰신 겁니까? 혹시 다툼을 했습니까? 그러진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니까 저는 그분을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한테도 예의가 어긋난다는 얘기는 들으면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예. 오히려 그게 차분하게 더 전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화를 개봉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영화 개봉을 하고 지금 전국 아직 개봉관에서 상영 중입니까? 예, 상영관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네네. 작은 상영관이지만 상영하고 있긴 합니다. 좀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적은 뭐 별로 안 좋죠.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자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큐멘터리로서는 뭐 공범자들은 26만 명이 봤으니까 상당히 많이 본 건데 이번에는 지금 뭐 겨우 한 14,000? 예, 3,000, 4,00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시사회를 중심으로 영화관에서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사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원하는 분들에게 이제 많이 좀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낙동강과 금강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깊게 한번 다가가 보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와 언론과 우리가 이제 사는 환경과 그리고 또 큰 범주로는 교육과 가장 이상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아닐까. 지금 현대사에 보면은 그걸 가장 그리고 잘 풀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이 영화는 한번 보고 우리가 무엇에 쏙지 말고 무엇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그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 헤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국민이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꼭 봐야 될 영화 더더구나 낙동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보고 혹시 주변에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화제가 기후위기 영화제라고 표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후위기예요. 이 자체가. 기후위기 때문에 녹조가 폭발적으로 증식했다. 근데 이게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4대 강도 결국은 한 사람의 제가 어느 순간 그 부산 지역에 큰 그 건설 기업을 한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4대 강에 참여했습니다. 한 공구를 자기가 맡았어요. 노다지였어요. 자기가 자랑을 해요. 노다지를 이렇게 벌게 해주는 정권이 참 고맙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한 정권의 한 기업의 노다지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권을 담보로 가져간 거예요. 자,
제가 괜히 울분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 객석에서 우리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든지 감상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을 들고 네 뒤에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우리 최승호님을 잠시 뵙고요. 정말 절로 두 손이 모아졌어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엎어져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우리 생명의 문제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문제를 통제에 엎어 그리고 그걸 거짓말로 다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 인간이란 이름을 가진 생명은 근본적으로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인간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오염시킨 것 같아요. 이 생명의 문제 근원에서 정말 녹색 성장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생명을 상품으로 모두게 이렇게 다 바꿔버린 뒤집어버린 말을 오염시킨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정말 상품으로 포장해버린 그런 정부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는데 우리 최 PD님 그 가운데서 끝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주신 그 집념 정말 열정 그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정말 연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작품 올려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진재훈 기자님도 마찬가지죠. 부산에서 역시 환경 문제를 또 자연을 이렇게 늘 애써서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진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한 사람에 있어서 17년이라고 하는 거 정말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진실을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두 손 모아서 깊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실제 지금 10,000명 정도가 조금 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진실의 작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지 저도 하나의 과제로서 하도록 않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중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그래도 못하신 말씀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짧게라도 같이 격려하고 또 위로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격려 위로 말씀을 돌려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이 작품은 저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지금도 이 뜨거운 지금 뭐 밖에 나가면 낙동강 저 위로 올라가면 녹조 엄청납니다. 폭염 속에서 오늘도 낙동강을 감시하고 또 거기서 녹조를 떠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더위에도 애쓰고 계시는 많은 활동가분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을 그 노력의 결과로 만든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때 꼭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영화라는 걸 만들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재명 정부 새로운 민주정부가 나서면 그 정부는 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좀 이 4대강 재자연화를 좀 결단성 있게 해나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이걸 보여주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서 양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성한 환경부 장관도 그 뭐 고위직 그 관료들과 같이 와서 보셨고 또 이제 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한 60명 기획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관에서 60명이면 그 입장료도 사실 많은데 입장료도 안 주시고 와서 보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가시고 난 뒤에 그 일단 4대강 재자연화 그다음에 녹조 독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거가 그 국정 과제로는 됐어요.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아직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 영화 안에도 나오는 취수구 공사하는 문제, 그걸 위한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이제 해체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좀 머뭇거림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고요. 그렇지만 또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그런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가지는 못할 것이고 나름대로는 또 환경단체와 저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도 좀 사실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걸 그 공개를 하면서 환경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거 불렀어요, 사실은. 와서 좀 봐달라고. 뭐 보고 난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팩트가 틀린 게 있다거나 하면은 비판을 해도 좋으니까 와서 좀 보고 그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보도거든요. 녹조가 많으면 녹조가 많다 그 다음에 뭐 홍수가 났는데 저 국민의힘이나 뭐 조선일보에서 저기 4대강 사업한 데는 홍수가 안 나더라 그러면은 또 그런 주장을 그냥 가감 없이 뭐가 진실인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또 중계 보도를 해버리는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되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뭐 와서 이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와서 보지 않고. 근데 하여튼 뭐 그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낙동강과 이제 영산강, 금강, 영산강의 시민들을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서 설득이랄까요, 대화랄까요, 이런 걸 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 관객 수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에 중요한 관객들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낙동강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취수구 공사를 안 하려고 거부를 계속 한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나서서 전화도 걸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면은 기자들도 옵니다. 얘도 오고 기사가 나옵니다. 또 이 옆에 우리 김일창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해창입니다. 제가 우리 최성호 감독님하고는 2003년, 2005년 신앙님 위원장 전국 언론학회 부의장으로 계시고 저는 그때 국제신문 노조 위원장 부의경 노역부장을 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꾸준하게 했는데 물론 그때는 4대강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 첫째가 몇 가지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성호 위원장님 감독님은 노조락하는 게 우리 지금 사회가 전부 거짓이 많거든요. 노조위원장은 굉장히 억세 보이잖아요.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정말 남이 안 하는 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김주익 위원장이 한진중공업의 목숨을 내놓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이야기했는데 노란봉투복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꾸준하게 결국은 기자기 때문에 PD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걸 계속하는 걸 17년 아니라 20년을 30년을 해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같으면 교장 되려고 하고 대학 교수 같으면 총장 되려고 하고 총장 한 놈이 국회의원 하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기도 하면서 지금 4대강을 보고 그 다음 부산해를 예를 들어 보면 대저대교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을 다 어기면서 환경부가 엉터리 이 문화재 구역을 거기를 그냥 다리를 놓는데 엉터리 해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퐁피두 같은 경우에 정말 천혜의 자연을 거기다가 미술관을 지으면 좋을 거라고 하는 바닷가에 미술관이 그냥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이 그냥 발전이라는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 황령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가덕도 신공항도 똑같이 대우나와에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이 또 우리 진정훈 감독님들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지금 후배들 제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KBS에 한 20년 전에 그전에는 기자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KBS 온 사람이 나는 법원에 갔으면 내가 판검사로 윤석열 같이 힘쓸 놈인데 내가 언론을 지금 잡으러 왔다고 강남파 그런 이야기를 제가 KBS PD로 듣고 안타까웠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 제대로 그런 정신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이 부산 같으면 부산의 이야기 그 부산 언론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사이비 지식의 내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박석순 그 사람이 한 것 같은 거를 제가 탈원전 운동가지만 서울대 경희대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의 탈을 쓰고 자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4대강이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원전이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권위자같이 하는데 그걸 깨지 않고 그것이 트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일 부역자를 처벌할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MBC에서 뉴스타파 있잖아요. 뉴스타파 미안합니다. PD수첩이 지금 우리 제 감독님이 하신 걸, 제 PD가 하신 거를 방영하면 안 될까? 나는 지금 국민적 역으로 그걸 좀 우리가 추천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MBC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살리는 길이고 MBC의 17년, 20년을 되찾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더 MBC 측에서 MBC가 오히려 요청을 해가지고 PD 수첩 스페셜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큰 힘 꽂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인데 MBC 방영이 되겠습니까? 한 2부작, 3부작 정도로. 이거 뭐 누구신가 했는데 우리 저 김해창 전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뭐 학교에 계시는 모양이죠? 예.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노조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저는 MBC 노조 위원장이었고 노조가 뭐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언론이 어떻게 언론을 참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그래도 뭐 조금 방송법하고 바꿔가지고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권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추천권을 갖고 있는 단체를 좀 다양화하고 또 내부에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고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우선은 이제 또한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는 권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문화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덜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보도국장을 임명 동의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집권을 좀 상대적으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일선 기자 PD들이 좀 자율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물론 이게 완결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다. 최소한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다. 큰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뭐 단순히 그 사실 그 언론사 노조는 그 근로조건을 위해서 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공정 보도하는 것 자체가 공정 보도를 하는 조건 자체가 그게 근로 조건이거든요. 언론인에게는. 그래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밖에 있는 뭐 학자분들이나 또 촉구를 하고 정말 이제 가차없이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그 책임감 있는 언론인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MBC에다가 이거를 이제 트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그 MBC 전임 임원인들이 혹은 현직 임원이 이걸 이제 와서 시사회 와서 보고 난 뒤에 뭐 추석 특집으로 뭐 영화를 편성해가지고 하면 어떠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한번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은 해보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볼 수 있다면은 그래도 추석 때쯤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추석 밥상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낙동강 녹조가 이렇게 독소가 얘기되고 이러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을까요?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기대도 하고 노력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조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언론 지형 이야기하냐 여러분 다 아시죠? 언론이 창을 제대로 못 닦아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오늘 오신 분들만 알지 모른다는 거죠.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앞에 분. 네, 마이크를 앞에 좀 주실까요? 예,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자체로 돌아와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그 추적이라는 영화 제목에 영어로 된 제목하고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 거리에서 이 영화의 방향을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고민하셨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그게 주가 되는 어떤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면서 언론의 어떤 역할들을 떠올리게 되었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지금 최승호 PD님 만나서 듣는 이야기 속에는 영화 한 편이 자서전 같다라고 하는 평생 뭔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는 어떤 그 살아오신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서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연출하실 때 처음에 어떤 고민들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화이트 엘리펀트죠. 아주 그 반가운 질문입니다. 늘 그 시사회 가면은 영화 내용에 대한 질문만 나오고 그 영화의 그 형식이나 이런 데 대한 질문은 별로 없거든요. 기자들도 그래요. 질문. 근데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는 뭔가 영화를 좀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그 이야기도 좀 고담 준론을 나눠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결국 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주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목에도 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쭉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 영화를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홍보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특히 홍보 전문가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영화는 훨씬 더 이제 저기 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훨씬 덜 볼 것이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선택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걸 의인화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추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추적이라는 제목이 붙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화면에 등장하는 그 비율이 좀 더 많아진 부분도 있고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약간 계면적인 그런 부분들도 생겼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이 영화를 내놓으면서 그 환경단체 저하고 같이 4대강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 활동가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다고 제가 그 사과를 드렸어요. 이게 다 사실은 그 양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꼭 무슨 저기 한 개인의 무슨 저 이야기 비슷한 그런 그 형식을 좀 띠게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물론 이제 보신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더 편안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몇 단락으로 나눠서 했는데 마지막 장면들 있잖아요. 녹조 부분. 마지막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모든 원인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절제된 영상을 가지고 한 게 훨씬 설득력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게 녹주나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일단 보기만 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대강 살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거짓말이었는지를 이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살아있는 강을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해놓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언어를 오염시켰는지가 오늘 이 영화 하나에 다 나오거든요. 혹시 또 다른 앞에 우리 저도 4대강이 생기게 된 역사와 그리고 그 녹조 문제 대안까지 영화가 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감독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대강 재자연화를 이렇게 첨언했는데 약간 이렇게 계획이나 뭐 이렇게 그 예산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환경부가 예전에 또 건거부 공무원이니까 환경부로 넘어오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부 내 그런 복지부동 문제인지 아니면은 환경부 장관의 약간 의지가 문제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시사회 때 좀 그런 이야기 좀 했죠.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국민들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 사안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자원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거 대통령으로서 한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라는 굉장히 거대한 범정부 조직을 하나 만들어갖고 차관급으로 이제 해서 이제 거기 여러 부처들이 들어와가지고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강 4개를 한꺼번에 수십 개 각 강마다 수십 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강을 이렇게 훼손을 해놓은 건데 22조라는 돈을 들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재자연화라는 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새 정부는 새 정부대로 자기네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또 있단 말이죠. 우선순위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도 어려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그 망가뜨려 놓은 부분도 있고 세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준 재정을 갖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그 공으로서 뭔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네가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 예산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위라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은 그런 정도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결국은 환경부 장관 수준에서의 어떤 선의를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아차리고 결단을 내려서 그 투입되는 재정의 크기라든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어줘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조직도 그냥 그 환경부 내에 국장급 그 4대강 조사평가단이라는 몇십 명짜리 조직 속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라고 했던 것이고 결국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조직을 좀 더 키웠으면 차관급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막고 예산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막고 대통령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잘 안 된 건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분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 한데 역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이 보셔야 힘이 실립니다. 어제 사실은 저희 영화제 젊은 감독 한 분 초청했거든요. 살처분이라는 영화, 단편 영화였는데 그 양계농가 살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좀 독특한 걸 봤는데요. 살처분이라는 걸 하면서 뭐와 연결을 시켰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의 그 부분하고 연결시켰어요.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엄마는 안 나와요. 전화 목소리만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은 저희가 동물을 보고 어떤 생명을 보고 자연을 보고 환경을 보는 그 입장들을 결국 우리 역사 속에 다 녹아 있거든요. 어제 그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 그 감독한테 이 영화를 한번 보고 보면은 어제 그 살처분의 영화의 확장판이 추적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같이 볼 줄 아는 힘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한 분야면은 그 분야만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랍시고 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근데 넓게 크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화제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도 사실은 연관이 돼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여기 안에는 물론 외교라든지 전 지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가줘야 지금 이 정권에서 펼쳐야 될 그 정책의 우선순위조차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저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에 방송국에 저 후보 토론회하러 잠깐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차 안에서 잠깐 제가 뉴스 그때 토론회 PD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만약에 당선되시면 무조건 4대강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근데 저 나름대로 설득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설득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책은 제가 생각하는 그 욕심만큼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정말 느리더라고요. 물론 민주주의가 그래야 되겠지만은
뭔가 뒤집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이 제자리로 펴는 데는 너무 느려요. 근데 그걸 느리다고 순서를 또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순서를 제대로 순서대로 맞추려면은 결국은 중지를 모아줘야 되는 거고 그 시작은 이 영화를 봐주시는 거고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좀 질문을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선생님. 네, 저는 부산 수영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최 감독님 오늘 영화를 보러 올지 말지 옆에 있는 집사람과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혹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가면은 틀림없이 이명박 얼굴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괴로울 일인데 그래도 오게 된 것은 최 감독님도 영상 장면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정치에 초점을 맞췄는데 뭔가 한 가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진재훈 위원장님께서 좀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자본이 아닌가. 결국은 이 이명박이라는 이 사람이 그 운하라는 걸 기획을 하고 또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걸 끝까지 하게 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그 일부분을 그 사업을 맡은 건설 업체가 대박이 났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 4대강으로 이 나라가 개판이 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때와 지금 꿰뚫고 있는 이게 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국의 토건족들, 이 카르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언론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계속 로비를 할 것이고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녹조는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뒤편에는 그 토건족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 감독님께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더 힘을 내주신다면 그 토건족들을 한번 파헤치는 영화를 한번 또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영화는 오늘 집에 가서 최소한 100명 이상한테 분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롯이 말씀이세요. 결국은 자본이고 토건이고 그런 거죠. 저희 영화에 이제 꽤 오랫동안 가제가 저희가 지어놓은 가제가 뭐였냐면 욕망의 강이었습니다. 욕망의 강. 그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토건적인 욕망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잘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왜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강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강의 이미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이 항상 많고
찰랑찰랑하고 배가 이렇게 다니고 그런 강을 어느덧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강, 어느덧 그 좋아하는 그런 강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4대강 사업을 하기 직전에 그 낙동강의 그 상주 경천대에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경천대가 파헤쳐지기 한 달 전에,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여기 완전히 그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 경천대는 그 모래톱과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근데 거기 어떤 그 50대쯤 돼 보이는 그 아저씨들이 놀러 왔어요. 거기에 놀러 와가지고 거기 정자에 앉아가지고 좋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어르신들 그 뭐야 저기 이거 곧 파헤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전혀 뜻밖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서울처럼 또 딱 이렇게 정비된 공원 같은 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일 딱 끝나고 나는데 우리도 산책도 즐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이게 좋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모래 속에서 이렇게 뭔가 그 발목을 적시는 이 물 뭐 이런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서울처럼 뭐 그런 것도 좋다. 우리는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걸 많이 자극한 거거든요. 이명박 씨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면은 그 강 주변으로 엄청난 그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선전을 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살아온 터전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순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결국은 그것이 녹조라는 걸로 됐고,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더 포함돼서 잘 녹아들었다면은 더 좋은 영화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 정도 역량은 못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력을 좀 찾으시고. 예, 기회가 되면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주변에 있는 게 귀한 걸 모른다고 늘 저기 언론에 비친 이미지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그 환상을 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이제 다 지나버렸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부분은 다음에 단체 관람을 좀 조직하셔가지고 최 감독님 모셔가지고 그 진행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 영화를 너무 정치적인 영화가 아닐까라고 좀 우려하는 시선도 좀 있었는데 이런 영화가 결국 우리 삶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했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이런 영화를 봐야 이 지구가 당면한 이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주변의 것도 모르는데 어디 뭘 한다고 이래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내가 우리 넘어가면 바로 가는 낙동강에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21년인가 후배들 시켜서 그 낙동강 여러분들 그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4대강 생기기 전에 80년대 생긴 건데, 학원을 잠깐 여기 인터뷰도 나온 박재현 사장님이라고 인제대 교수님 하시던 분이 학원하고 그 다 해서 좀 개방을 하니까 연어가 올라와요. 연어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밀양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걸 저희가 촬영을 다 했어요. 이 1, 2년 사이에 자연의 위대한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런 겸손해지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겸손해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 영화는 내 혼자만 봐서는 될 영화가 아니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